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여수 세계박람회장 공공개발을 추진할 새로운 조직체계에 대해 지역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후 활용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사안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용역사가 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지역사회가 반발하고 나섰고 해수부도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여수 박람회장 사후 활용 주체를 박람회재단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로 변경하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활동에 들어간 이관위원회. 최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사후 활용을 맡을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에 대한 중간 보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용역사 측이 제시한 안은 크게 4가지. 이 가운데 3가지는 자회사를 만들어 박람회장 개발에 전부 또는 일부를 맡기거나 항만공사와 자회사가 수익을 배분하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자회사 설립을 통한 사후 활용에 방점이 찍힌 건 공공기관 정원 확대에 부정적인 기재부를 의식한 것으로 지역사회에서는 반발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재단이 박람회장 운영을 맡는 것과 다르지 않고 충실한 사후 활용을 기대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다행인 건 해수부도 이 같은 의견에 공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관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상근 차관은 조직 구성에 대한 내용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새로운 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용역사는 조만간 지역을 방문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시민단체는 자회사나 수익 중심의 조직 구성안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비용으로 큰 효과를 얻을 건가 이런 관점에서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건 박람회장은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직영체제로 가서 힘있게 이걸 운영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제 저희들 주장인 거죠. 지역의 의견을 반영한 새로운 조직 구성안은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앞서 20여 개 시민단체는 회의를 갖고 재단 직원들의 직고용 등 구체적인 요구사항을 정리해 용역사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여순사건 유족들에게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은 지난해 시행된 여순사건 특별법에 희생자에게만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며 유족들도 생활의료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 여순사건 당시 사망했음에도 여전히 행방불명으로 처리돼 있거나 가족관계가 등록돼 있지 않아 희생자와의 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실종신고나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도 포함했습니다. 순천시가 고금리, 고물가,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시민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방 공기업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내년까지 5년간 매년 상수도 요금은 2%, 하수도 요금은 5%씩 인상할 계획이었지만 지난해 말 요금 인상 유예 결정에 따라 내년 1월 고지분까지 인상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조치가 시민들의 경제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인 가뭄에 따른 물 절약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여수시가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위한 사업의 하나로 가망만 앞바다의 양식시설물의 정비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들어갑니다. 특히 지난 수십여 년 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여수 소호동 앞바다 양식장 철거 사업이 새로운 동력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정 남해안의 크고 작은 섬들을 감싸는 가망만 앞바다. 여수시 웅천지구와 소호동에서 보이는 가망만 앞바다는 남해안의 천혜의 비경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안가에서 바다로 불과 1km만 나가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백여 개의 스티로폼 부표가 어지럽게 바다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홍합과 굴을 양식하는 폐류 양식장입니다. 이 폐류 양식장은 20여 년 전부터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만
생존권을 주장하는 지역 어민들의 강한 반대에 가로막혀 번번이 무산됐습니다. 민선 8기 여수만 르네상스 실현을 내건 여수시가 다시 한번 가망만의 어권 양식 시설물 정비의 타당성을 따져보기로 했습니다. 여수시는 이르면 다음 달 중에 타당성 연구 용역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이제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행정 절차들이 있어서 심의 일정 이런 거 다 끝나고 나면 한 상반기 정도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여수 가망만의 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경도, 웅천, 소호 요트장 등 시설을 활용한 해양 레저 스포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객관적, 사회적, 경제적 타당성을 진단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 양식시설물의 정비가 타당한지 안 한지 연구 용역을 통해서 이 결과가에 따라서 그 어업권 존치 여부라든지 그런 게 어느 정도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에 포함될 양식시설물 정비구역 면적만도 3,800여 헥타르 면적에 400여 건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문제는 막대한 보상 문제입니다. 현재 어림추산되는 보상가액만도 800억여 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번번이 실무 논의 단계에서 진통만 거듭하다 좌초됐던 여수 가망만 어권 양식시설물 정비 사업. 해묵은 어민 보상 문제를 마무리 짓고 남해안 해양 레저관광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김지우입니다. 고흥 유자와 석류가 올해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을 받아 5년 연속 대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고흥군에 따르면 유자의 경우 세계적인 유자 생산지로서의 위상과 국내 생산량 1위, 수출 경쟁력, 브랜드 인지도 등이, 석류는 전국 최대 생산지로서 생산 가공 체계 구축과 소비자 신뢰도 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고흥군은 유자와 석류뿐 아니라 김과 굴, 한우, 취나물 등 우수한 농수특산물의 브랜드화를 위해 상품 개발과 유통 다각화에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가 2030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의 입지 후보지를 공개 모집합니다. 여수시는 2030년 생활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1일 기준 소각시설 350톤, 재활용 선별시설 30톤, 음식물 처리시설 150톤 규모의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입지 후보지에 대한 공개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시는 시설이 들어설 주변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 공사비의 20%에 해당하는 주민 편익시설을 설치하거나 주민 지원 기금 출연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평생을 호남 불교 중흥에 힘썼던 지리산 화엄사의 큰 어른 명선 스님의 영결식과 답이식이 어제 열렸습니다. 스님과 함께 수행했던 제자와 동료들 그리고 전국에서 모인 수많은 조문객들이 마지막 가는 길을 함께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구례 화엄사 앞마당에 세워진 연화대 위로 명선 스님이 몸을 뉘었습니다. 세수 88세, 출가한 지 70년을 끝으로 지난 2일 여수 흥국사에서 원적한 명선 스님의 답이식이 열렸습니다. 법, 성, 하와해 주십시오. 장작과 상여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검은 연기와 재가 파란 하늘에 날립니다. 함께 수행했던 스승과 동료 제자들은 연신 나무 아미타불을 외며 스님이 극락세계에서 다시 태어나길 빌었습니다. 명선 스님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기 위해 이곳 화엄사에는 조문객 2,000명이 몰렸습니다. 원적에 드셔서 너무 그 소식을 듣고 너무 마음은 아프고 가슴은 슬프지만 또 저희 이렇게 중생들에게 빛으로 오실 거라는 믿음으로 한국전쟁의 참혹한 모습을 보고 고뇌 끝에 출가한 뒤 한평생 수행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전국의 선원에서 배운 진리를 몸소 실천하며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항상 한 번도 예경을 빠진 적이 없어요. 아침 예보를. 그래서 부지런히 정진하실 것을 항상 젊은 시절에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명선 스님은 지난 1985년 여수 흥국사 주지로 부임해 대웅전 등 여러 문화재를 되살리는 데 힘썼습니다. 특히 여수 세계박람회 당시 전남 지역 불교계를 이끌며 불교 문화의 아름다움과 우수성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지리산처럼 높은 덕은 천추의 모범이요 남해 바다처럼 넓은 정신은 망고의 기감이 되리라. 명선 스님이 임종 직전까지 가장 중요하게 여긴 가르침은 화합이었습니다. 세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걸림이 없을 때
진정으로 화합의 길이 열린다는 말을 모두에게 가르침으로 남기고 떠났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영광과 한평에서 차례로 열립니다. 최근 정부와 정치권에서 군공항 이전 대책이 새롭게 마련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와 국방부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따른 이주 대책과 보상 절차 등을 주민들에게 중점적으로 설명할 계획입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7일 여야와 정부, 광주시는 한자리에 모여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을 빠른 시일 안에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습니다. 기부대 양열을 기본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국고를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이 나와 있는데 기재부에서 그거 반대하지 않겠다. 정부와 정치권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 재정 지원 확대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등 군공항 이전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의 격렬한 반대로 군공항 이전 이야기조차 꺼내기 힘들었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영광과 한평에서 군공항 이전 설명회가 잇따라 열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엔 주민들의 이주 대책 등 보다 구체적인 보상 절차가 주민들에게 설명됩니다. 광주시는 보상비와 별도로 한 가구당 이주지 지역의 토지 분양권과 주택 분양권, 정착금 지원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지원금도 뒷받침됩니다. 공항 이전 특별법상 현금으로 보상금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 지역에 맞는 수익 사업을 발굴해 관련 기금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처음으로 공식 정부 측의 관계자들의 입을 틀려서 동의를 해준 내용이기 때문에 지난번 설명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한 내용이라고 제도적으로는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광주시가 이번 주민 설명회를 통해 군공항 이전 사업의 실타래를 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이 올해 도입된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국 7개 시군구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노 시장은 어제 고향사랑 기부제가 널리 알려져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흑두루미 서식지 보존을 위한 네트워크 소속인 충남 서산시와 강원도 철원군, 자신이 출생하고 자란 나주시와 장흥군, 구례군, 정치적 연이 있는 서울 강동구와 곡성군 등 전국 7개 시군구에 기부금을 기탁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자신의 주소가 있는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 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전남 181곳에서 치러지는 제3회 농수축협 등의 동시조합장 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깜깜이 선거로 치러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선거 관련 법 개정이 국회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입 후보자는 예비후보 기간 없이 선거운동원 등의 조력 없이 후보 본인의 운동만 가능한 상태로 신인들의 도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조합장 선거 후보자 등록 기간은 2월 21일과 22일이며 선거운동은 23일부터 13일 동안 이어집니다. 전라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도내 단체 기관 등의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전남에서 2일 이상 회의와 학술대회, 세미나 등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는 학회, 기업, 기관 등을 대상으로 3개국 이상 외국인이 50명 이상 참가하는 국제행사는 인센티브를 최대 3천만 원까지 상향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도의회 이광일 의원이 여수 경도 관광단지 조성 사업에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도의회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이광일 의원은 여수 경도 해양관광단지 사업이 전남 관광 활성화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는 사업임에도 금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조성이 지연되고 있다며 광양경제청과 전남도가 적극적인 의견 개진 등을 통해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경도 해양관광단지 조성 사업은 미래에셋그룹이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 경도 일원 2.15제곱킬로미터 부지에 호텔과 콘도, 워터파크 등 복합 해양 리조트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가 도내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대학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지원하는 등 어려운 청년층 생활 안정 지원에 나섭니다.